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종목들 정리해 보겠고요. 또 오늘 장 마지막에 무엇을 살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OX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그 성일 하이텍도 하지 못한 걸 세빛캠이 잠깐 했습니다. 그 따상을 오늘 잠깐 보여주면서 보니까 그 시초가가 공모가가 35,000원이었고 그거의 2배인 7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9만 1,000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두 분은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의견 OX를 주시죠. 나뉘어졌는데요. 저는 성일 하이텍의 정신이 그러셨어요? 예, 시선이 팔려 있어서 세빛캠을 네.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 회사 뭐길래 이렇게까지 오늘 장 따상을 장중에 보여줬나요? 성일 하이텍이 만든 어떤 쏘아올린 작은 공이 네.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로 섹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섹터로 성일 하이텍 그리고 MPC, 뭐 세비캠 정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신규주이고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모주들 흐름을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들을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일 하이텍도 이제 상장하자마자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것 같고 세비캠 뭐 따상에 성공은 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차익 실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오늘 들어서는 조금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분할 매수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고 현재 세비캠이 사업 초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왔다가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뭐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유가금속 회수율 그리고 공정 간소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업계의 어떤 호평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세비캠 실적 보시면 매출도 333억 8,9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 55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에 모여진 어떤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2024년도까지 캐파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1만 8천 톤에 달하는 전구체 복합액 생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인데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하는 이유가 이제 LG 쪽에 LG 화학 쪽에서 수주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미 LG 화학 그리고 고려 아연의 계열사인 캠코가 설립한 합작 법인에다가 이제 10년간 구속력 있는 어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증량을 통해 가지고 2026년까지는 연간 6천 톤 가량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이 신설이 되고 이걸 이제 차량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약 4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고순도 희유금속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 특허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다각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에 방승재 실장은 X를 줬습니다. 세빛캠이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따상, 이런 시장에서 따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거는 기대가 커 보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는 기대가 엄청 큰 그런 종목이죠.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장기적인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수급이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비캠 자체의 뭐 실적이나 이런 또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를 떠나서 일단 오늘 상장한 종목이니 저도 이제 기 대표님처럼 단기적으로는 저는 X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O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트레이딩에 대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장 시에 시초가 접근해서 따상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후퇴하는 것이 맞고요. 해당 종목 또한 이제 개장 직후 좀 불이 좀 붙는 듯 하더니 좀 풀리면서 제가 이제 볼 때까지만 해도 좀 풀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뭐 저점과 고점 자체가 천천히 낮아지는 그러한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3% 혹은 뭐 5% 목표로 접근하는 것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성일 하이텍처럼 3거래일 이상 좀 놔두고서 서서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비캠 화려한 코스닥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우영우 신드롬을 일으킨 A스토리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 고점 찍고 내리막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한 종목들은 거의 이전 주가 수준으로 내려오기도 마련이거든요. 근데 A스토리의 경우에는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고점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약발이 끝난 게 맞는 건지, 끝났다고 하기엔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웩스 나뉘어졌습니다. 방승 실장은 오늘은 좀 보수적이시네요. 네. 저도 근데 사실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O를 드리고 싶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X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도 챙겨봤고 오늘도 또 챙겨볼 예정인데 이제 우영우 하면 A스토리 그리고 이제 우영우로 인해서 A스토리의 재무 가치는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성에 관한 뉴스나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우영우가 없던 시절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우영우가 국내를 넘어서 일단 해외 수출까지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진행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A스토리의 실적은 당연히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분명한 사실인 거고 증권사 컨센서스를 좀 보더라도 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PER을 좀 보더라도 14.75이기 때문에 업종 PER인 104.97을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정 주가를 좀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 업종 대비 8분의 1가량의 저평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27,000원 선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닥에서 급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물량 소화하는 그러한 과정은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급 동향을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좀 우세하다라는 또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케일이 없다라고 하면 심적인 스트레스가 분명히 좀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얻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아가시는 관점이라는 이라면 좀 상관은 없지만 현 시점 부근에서 어떠한 승부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로 또 기성화 대표는 O를 줬습니다. A스토리 길게 봐서 O인 건가요? 어떤 의견이죠? 네, 오늘은 투자 시선이 단기와 장기로 조금 나뉘어서 계속 매수 의견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또 장기로 봤을 때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A스토리가 이제 우영우 이후의 모습들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 출시 기대작들도 충분히 주가의 어떤 상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드라마 빅마우스가 MBC와의 수주 계약을 마쳤고 이후로도 무당이라든지 반투명 인간 등 A스토리가 만든 어떤 출시작들 계속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과거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어떤 흥행 돌풍을 만들었지만 거의 다 이제 넷플릭스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그 외 국내 관련 제작사들이 수익을 별로 못 가져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넷플릭스가 세상에 세계적으로 9억 달러를 가치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 측이 받고 있는 것은 제작비 그리고 성과급을 합쳐서 2,400만 달러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이유들이 OTT 기업들이 제작사한테 어떤 흥행 성적과 관계없이 제작비를 모두 지원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제 OTT 기업들의 어떤 지분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IP로 그리고 제작비는 국내 회사를 통해서 대기업의 자본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컨텐츠 제작사 업계의 어떤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KT 스튜디오 지니의 자본과 A스토리의 어떤 그 기획력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시너지가 우영우로 나온 것이라 보면 되고 이번에 수익 역시 넷플릭스보다는 두 개 회사 KT 스튜디오 지니 A스토리가 배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작사 역시 자체 투자를 통한 IP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기초 체력 이번에 확보를 한 뒤에 앞으로 조금 흥행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 나가고 IP 하나를 통한 그 원서스 멀티 유징이죠. 웹툰, 웹소설, 영화, OST까지 다양하게 레버리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는 OX 이번에도 나뉘어졌습니다. 그 시선의 차이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이언트 스텝 보도록 하죠.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뭐 이런 VFX 또 그리고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최근 들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 시동을 걸까요? 건다면 무엇으로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보죠.
여기서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방승 실장, 네.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좀 장기로, 단기로 다 옵니까? 일단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되게 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NFT,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성장주로 분류가 됐었고 그간에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지만 올해 좀 급격하게 하락을 좀 맞으면서 지금 바닥을 많이 다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성장주에 좀 수급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이제 성장주와 그리고 게임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요. 흐름이 좀 비슷한 메타버스와 컨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좀 거시적인 그러한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저번에 저변에 이제 애플 VR 관련 모멘텀이 아무래도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뭐 무인 공장이나 그리고 자율 주행을 좀 강조했던 부분. 크래프톤과 Y젠처가 좀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 뮤직비디오를 선보인다는 그러한 점들이 메타버스 섹터에 순환매가 좀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주가 위치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외인가 기관의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회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액을 조금 담는 부분이 분명히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또 CPI 발표가 또 남아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강하게 들어가는 전략들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소액으로 담아 본 뒤에 대기업발 메타버스 이슈라던가 그러한 뭐 뉴스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5로 두 분의 이야기가 일치됐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또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드라이빙 이모션 그리고 초신성으로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럼 운전과 관련된 건가요? 네, 승차감 중요한 종목으로. 승차감 그리고 네. 초신성은 약간 그 우주항공 쪽인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초신성? 초신성 가수? 아니요. 죄송해요. 나이 초신성,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신성, 신성으로. 신성. 알겠습니다. 일단 주목 보도록 네. 할게요. 여러분, 신성이 들어간 신성 ENG,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렇게였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이 승차감과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완성차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아직은 이제 백오더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어떤 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큐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까지는 뭐 고물을 비롯해 가지고 원자재 값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들이 계속 주가를 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요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봉쇄 조치들이 계속 풀리지 않는 것들이 실적적으로는 나빠질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다만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찾아보자면 중국의 봉쇄 조치 영향이 판매량 감소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 가격의 변동입니다. 천연 고무 가격은 별로 변동이 없었지만 그 외에 합성 고무라든지 카본 블랙의 원료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2% 그리고 85%까지 상승한 부분이 매출은 높았으나 영업이익률은 다소 낮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 환율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가격 인상 효과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올라간 판매 가격은 좀 천천히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익성 스프레드의 구간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재료비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운임 비용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어떤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도 점점 완화가 되면서 전방 산업
산업이 완성차 시장들 계속 나아질 거고요. 중국 봉쇄 해제 조치에 따라서 수요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뭐 재고가 늘어난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재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스 자체가 이미 높은 상태가 유지된 상황에서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봉쇄 해제 조치들 그리고 국내 성수기 다가옵니다. 뭐 여름이라든지 명절 해가지고 타이어 교체 시기가 또 다가왔기 때문에 큐가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드리면은 현재 매수 종가부터 지금 오늘 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5일선과의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조금 밴드로 종가부터 36,200원까지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은 31,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매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장 또 상황실에서 타이어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방승재 실장의 초신성으로 신성 ENG 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종목을 굳이 그 많은 신재생 중에 신성 ENG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다양한 테마로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로 투자를 하기보단 뭔가 테마성을 갖고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일단 8개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분명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사업부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조 공장 내에서 공기청정도를 좀 제어하는 장비를 그런 생산하는 클린 사업부 그리고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그런 사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에 이제 FFU 그리고 EFU 등의 뭐 제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평택 공장에 이어서 뭐 3공장에 이어서 4공장에도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역시 미국에 뭐 220달러나 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힌 것처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국내 이제 신규 팹 이제 공장 투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런 보조금 지원 자체를 제도화해서 미국 내 투자도 조금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클린룸 수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충북 증평군의 뭐 신규 공장 자체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공장에서 드라이룸 관련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내년부터 제품 생산을 또 시작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확장되는 이런 전기차 산업의 영향 자체가 2차 전지 산업 제조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드라이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역시 좀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자체는 이제 8개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계속 이어왔는데 그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좀 급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가격 전가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올해는 좀 가격 전가를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2분기에도 이제 코오롱 글로벌과 이제 건축재 외장재인 솔라스킨 자체를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클린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2분기 또한 실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성ENG 이 종목 자체를 그냥 테마성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실적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매수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 좀 보여지기는 해서 매수가는 2,1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수급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인 매수매도 주요 종목들 기성아 대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래프톤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은 좋지만 지금 다양한 이벤트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인도발 이슈인데 모바일 인디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글이랑 애플이 인도 정부 지시로 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를 앱스토어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끔 모두 삭제시킨 것들이 이슈가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주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매출에서 크게 감소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인도의 상황을 보시면 다운로드 금지 이후에 배그 신버전인 뉴스테이트의 수는 10배 이상 가입자 수가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2분기 실적 우려로 보고 목표가들이 조금 하향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인데 증권가에서 계속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알테오젠의 원격 진료 시대가 다가오면서 항암제 자가 투여에 따른 피하 주사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는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평가로 했는데 SC형 키투르다의 경쟁 약물입니다. 로슈의 SC형 티센트릭 임상 3상 성공이 피하 주사의 편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암제 자가 투여가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알테오젠의 호재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매도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롯데렌탈입니다. 호실적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하락은 주가에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또 다만 최근에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 특성상 롯데렌터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기관 쪽은 어땠습니까? 네,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했다라는 컨센서스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그리고 3분기에도 성장을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좋은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제품군인 BIT와 EV양 매출 좀 고성장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2분기 설비 이제 100% 가동에 따른 물량 정체에는 좀 우려 사항이다라고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가 인상과 그리고 물량 확대 그런 부분들이 다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고요. 매도 종목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기나 TSE 좀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이제 하회하는 부분 그리고 소보장 부품 주문 양 자체는 좀 증가하고는 있으나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매도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는 0.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1.21% 상승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